안녕하세요. 방송이 시작됐으니 고객센터에 전화를 끊어야겠군요. 20분째 전화를 안 받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을 판매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고객센터랑 전화를 안 하려면. 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들어오시자마자 굿들을 외치셨는데 고구마에서 단맛 빼면 감자다. 안 먹죠. 그러면 톡톡님 안녕하세요. 황종훈님, 테니세상님, 해내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운영관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크게 이제 주문하는 거, 그다음에 상품 관리하는 거, 클레임 관리하는 거, 정산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좀 되죠. 창업할 때 이제 가장 인터넷 창업할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 등록하고 관리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이제 주문 처리하고 클레임하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 뭐라 그럴까요? 두렵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아주 쉽게 그런 것들을 ESM 플러스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바로 하죠. 화면을 좀 돌려드리면 ESM 플러스예요. 제일 많이 보는 공간이죠. 요 부분. 아니면 이쪽에 있는 이렇게 내려갔고 요 부분. 그죠? 제일 많이 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내 계정이 어떤 상태인가를 볼 때 이제 보통 이렇게 해갖고 옥션 따로 지마켓 따로 이렇게 보죠. 아래 내리면 상품 정보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숫자가 뜨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내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볼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 최근에도 자꾸 뭐가 바뀌어요. 복수구매 할인, 정책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 계정입니다. 네, 테스트 계정이에요. 네. 실제 주문 제가 저보다 많죠. 이게 테스트 계정입니다. 테스트 계정.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꺼번에 보여지는 게 ESM 플러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 안에서 이렇게 긴급 처리 사항 안에서 처리를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상품 등록 관리 이쪽, 그다음에 주문 관리. 주문 관리도 신규 주문 발송 처리,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완료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내리면 이제 클레임 관리 여기 있죠. 취소 교환 반품. 그리고 앞쪽에 또 내리면 정산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외에는 크게 안 들어오시잖아요. 7월이죠. 세금 내는 달입니다. 부가세 신고의 기간. 지금 다 정리해서 세무사한테 넘겼거나 아니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보통 말일까지인가요? 요즘에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세무사한테 줬는데 사장님들이 이제 이걸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다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상품 등록 2.0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 내려보면 상품 등록 1.0이 있습니다. 1.0이라 써 있진 않지만 그래서 2.0 상품과 1.0 상품을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파트가 나눠져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상품 관리 클릭했을 때랑 2.0 클릭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1.0 관리를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내용을 시작해야 뭔 얘기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ESM 플러스 화면을 좀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하기에 앞서서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고객센터랑 지금 20분째 통화를 못하고 제가 방송하느라고 전화를 끊었잖아요. 끊었는데 C사에 발주 확인 처리를 하려면 발주 확인을 하려면 C사에 발주 확인을 누르면 그 택배사 선택하고 밑에 사유 적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다음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 활성화가 안 돼.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코멘트가 달려 있더라고요. 다운로드하는 엑셀을 암호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다운로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암호화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 몰라갖고 한참을 6글자 입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아니 어저께까지는 이응 해도 되던데 6글자 입력해야 돼요? 황당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괜히 전화했어. 20분 동안 이거 들고서. 그랬구나.
에이씨, 6글자면 이따가 입력해서 하나 보내야겠네요. 저는 20분째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이거 문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 지금. 그러니까, 그러겠네. 온라인 문의를 하면 금방 답변이 온다고요? 전화가 빠를 줄 알았죠. 그쵸. 뭔가 온라인 문의에 항목이 없잖아요, 얘가. 근데 그냥 막 하셨구나.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6글자 적으면 다운로드 된대요. 네. 그런 규칙을 왜 만드는 거지? 좀 희한하네. 어저께까지는 제가 이응 하고 다운로드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출고 예정일이 오늘이 아니라 1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내일 보내도 되겠구나. 나 좀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 고객이 구매를 할 때 나는 오늘 발송하는 거 말고 내일 발송한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내일 발송하는 걸로 구매를 해서 제가 다운로드를 못 받게 쿠팡이 막아놓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군요. 6글자군요. 네. 난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었네요. 저의 오해입니다. 아무튼 정보를 주신 누구야? 이경숙님,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이제 옥션 판매 운영 관리하기 이제 오늘 내용인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락은 크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상품 관리를 보게 되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판매 가능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야? 요 포커스나 프리미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보고, 그다음에 판매 종료 7일 전 이걸 봐야죠. 행간의 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90일까지만 설정하게 하냐? 더 좀 많이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상품 DB가 오래 살아있으면 죽은 DB가 너무 많아서 고객 서비스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품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무제한 하는 데는 뭐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거죠. 그죠?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간은 90일이 좀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 계정으로 뭔가를 하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360일이 있더라고. 180일이었나? 근데 둘 중에 하나야. 뭐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90일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 7일 뜨면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좀 필요하고 1.0 상품 관리 클릭하면은 얘만 떠요. 2.0은 근데 옆에 그룹 관리가 뜹니다. 그룹을 관리하라는 얘기죠. 그죠? 형성해라. 얘는 옵션을 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옵션을 못 짜니까 색상과 사이즈 정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룹을 짜서 다른 상품들을 이렇게 묶어갖고 기획전처럼 팔아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탭을 보면 그냥 봐도 틀리죠. 여기 판매 상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판매 시작, 판매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기능인가요? 상품을 살렸다, 품절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이죠. 여기 들어가면 여기 역시도 살렸다, 죽였다.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으로 또 쭉 넘어와 보면 기간 연장 있죠. 이게 이제 얘랑 연관이 되는 거죠. 판매 종료 7일 전, 판매 기간 연장, 판매 기간 연장. 맞죠? 네, 배송 조건 변경. 일괄로 막 변경이 되죠. 네, 지금은 뭐냐면 출고지가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뭐 반품받는 주소지가 좀 달라졌거나 택배비가 변경됐거나 택배사를 바꿨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배송 조건 변경을 눌러갖고 상품을 이제 수정하는 형태. 이건 왜 안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또 라떼는 말이야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지마켓 옥션에 공동구매라는 게 있었어요. 공동구매. 말만 들으면 공동구매? 공동으로 구매하는 기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픈마켓이 있고 공동구매가 있어서 예를 들어 오픈마켓 수수료가 그냥 13%면 공동구매를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2,000원인가 그랬거든요. 2,000원을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이 13%의 수수료가 그 한 3%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10% 수수료를 할 수 있는 거야. 2,000원만 내면. 뭐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품에 달아주면은 좀 팔린다라고 하면 오픈마켓으로 막 팔다가 이거를 공동구매로 전환을 해버리면 이게 수수료가 이쪽 아래로 내려가요. 말 그대로의 공동구매는 아닙니다. 네, 단추로 뭔가를 사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걸 오픈마켓으로 바꿨다가 공동구매로 했다가 그러니까 매출이 없을 때는 다시 또 오픈마켓 바꿨다가 다시 또 막 생기면 이제 수수료 차액을 또 만들기 위해 공동구매 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신 없었죠. 지금은 이제 고정가 오픈마켓 그대로 가지만 그 기능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아직도 있는 거야? 좀 희한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품 고시 정보 수정하는 거 보통 안 건드리니까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상품 삭제잖아요. 근데 늘 얘기 드리지만 상품은 삭제하는 게 아니다. 품절로 그냥 둬라. 절대 삭제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 DB는
굉장히 소중하다. 내가 언제 다시 그걸 할지 모른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상품 삭제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우리 판매자님들이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평소엔 안 그런데 요 판매만 들어오면 이 상품이 떠 있는 게 싫은 거야. 그냥 품절이 돼 있는 상태로 그냥 두면 되는데 거슬려. 자꾸 이걸 없애고 싶어, DB를. 그래갖고 막 삭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능의 어떤 설명을 드리면 바로 상품은 삭제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판매 중지, 판매 상태 변경해서 품절 이런 것들을 걸어 놓고 그러고 나서 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시작된 라이브된 상품들은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라이브 되는 상품들은 품절을 걸고 삭제가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마켓 옵션 부가 서비스, 이게 이제 포커스나 프리미엄 여기 있죠. 네, 요거예요. 여기 요 부분에 이제 이 프리미엄이나 포커스를 달아놓은 거죠. 두 개의 상품에 달아놨다는 얘기야. 근데 요 가로한데 숫자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두 개 상품 중에 종료가 7일 전에 온 상품이 있다는 거야. 7일 후면 프리미엄이 떨어진다. 7일 후면 포커스가 떨어진다. 그런 상품들이 가로에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그래서 가로를 딱 클릭하면 밑에 리스트가 뜰 거예요. 여기 상품 리스트가 쭉 떠요. 그 뜨면 걔네 체크해갖고 프리미엄이면 옥션, 포커스면 지마켓 이걸 눌러갖고 연장을 하는 거죠. 비용은 얼마냐? 뭐 시스템 시간에 하겠지만 포커스 한 달 유지 기간이 그 12,000원이죠. 한 주에 이제 3,000원이란 얘기예요. 30일로 설정을 하면 12,000원이 나가는 거야. 예, 이해하시죠? 한 개 상품당. 옥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프리미엄 한 달 유지 기간이 12,000원. 거기에 뭐 포커스 플러스 뭐 프리미엄 플러스 뭐 화면이 있으니까 얘네는 뭐야? 똑같은데 그 내가 10개를 팔면 2개 더 판 것처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12개 판 것처럼 해주는 거야. 내가 10개밖에 안 팔았는데 저 플러스를 달면 12개 판 걸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랭킹에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플러스를 달면은 부가 점수를 더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포커스만 다셔도 되고. 그럼 얘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프리미엄에다가 프리미엄 플러스를 못 달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옥션은 프리미엄을 단 거에 프리미엄 플러스를 못 달아. 처음부터 프리미엄 플러스라거나 프리미엄을 해야 돼. 근데 지마켓은 포커스를 단 거에 포커스 플러스를 달 수 있어요. 당연히 후자가 합리적이죠. 원래 옥션도 그랬는데 뭔가 바뀌었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부터 달거나 아니면 지마켓은 달아놓은 거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저거를 한 달 유지하는 비용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 한 주에 얼마인 거예요? 4,000원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포커스 달고 포커스 플러스 달려면 한 달, 그러니까 포커스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가 한 달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다? 달고 하는 거니까. 프리미엄은 처음부터 28,000원 되는 거고, 28,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12,000원에 16,000원. 프리미엄 플러스는 처음부터 28,000원. 이렇게. 그래서 전시상품 점수를 가져가는 거다. 번호가 뜨면 요거 눌러가지고 연장을 또 해줘야 된다. 결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게임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쭉 우측에 또 넘어오면 쓸만한 게 있나요? 발송 정책 변경이라는 거. 이거 하면 쓸만하죠. 내가 몇 시까지 출고를 하면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당일 발송하겠다.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저는 최근에 이거 건드린 게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철에 이제 저희가 원래 택배 마감이 5시인데 3시에는 마감을 해야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뭐 3시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3시에 하니까 너무 힘드시다는 거야. 창고 사장님이 너무 더워요. 이거 여름에는 너무 힘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너무 힘들어서 사실 한 12시 넘으면 포장하기가 싫대.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 제가 3시를 1시 반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발송 정책을 앞으로 땡긴 거죠. 일괄로 수정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착하죠. 그죠? 이런 날씨에 포장 잘못하다가 창고에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데 쓰러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한 상황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2.0도 뭐 똑같아요. 버튼이 약간 얘는 좀 많아 보이고 얘는 좀 없어 보이고 하는데 결국에는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와서 그럼 그룹은 어떻게 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룹은 ESN 플러스에 다시 가서
보시면 상품 관리에 2.0에 그룹은 2.0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룹 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판매 가능 상품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찍 나옵니다. 얘를 클릭하고 그룹 생성에 이렇게 하면 지마켓이니 옥션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마켓이면 지마켓으로 해요. 그럼 리스트형이냐 이미지형이냐 뭐 이렇게 나오고 상품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뜰 거야. 등록해놓은 게. 묶어놓은 애들이. 아니, 안 묶어놓은 애들이 쭉 하고 나올 거야. 이 그룹에 추가하기 눌러갖고 아래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장표를 떠드린 거예요. 이 그룹 어떻게 짜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면 그대로 그룹에 추가하기 눌러갖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상품을 아래쪽으로. 얘네들끼리는 이제 그룹이 가능한 거죠. 근데 보여지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또 배열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 네, 클릭하고 딱딱딱딱딱 해서 순서 정하고 다시 클릭해서 걔를 해제해야 됩니다. 아 이거 왜 또 이건 좀 불편해.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딴 거 클릭하면 얘가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눌러줘야 해제가 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이제 승질냅니다. 요 놈 올리려고 예를 들어 5번째 올리려고 첫 번째 수정하고 5번째 올리려고 했는데 얘랑 같이 움직여. 네, 어지럽죠? 그죠? 그래서 해제를 한다. 한 번 더 눌러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짜는 형태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상단 탭 기능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리에서 요 부분 네. 30개가 넘어가면 얘를 수정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30개로 돼 있는 걸 또 자세히 안 봐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왜 내가 상품도 한 게 한 35개인데 5개는 어디 갔지? 네, 누르시거나 네,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네, 기간 연장이에요. 이 화면이 어디서 보신 거냐면 얘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죠? 얘가 어디서 본 거냐면 ESN 플러스 메인에서 아까 나의 상품 정보 보신 거죠. 여기에 7일 이내 판매 중지가 떠요. 띡 떠. 그리고 클릭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잘 봐요. 메인에서 숫자가 7일 이내 판매 중지가 66건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넘어가요. 요 상태. 어디로 넘어온 거죠? 랜딩 페이지가 어디예요? 1.0 관리로 그냥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종료가 2개 더해도 26개밖에 안 돼. 26개잖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66개였잖아. 그럼 나머지 40개 어디 간 거야? 40개는 여기에 상품 관리 2.0에 들어오고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여기에 숫자가 떴는데 여기 숫자 뜬 거예요. 1.0과 2.0 이제 같이 취급하시는 분들이겠죠. 여기에 숫자가 떴는데 띠 클릭하고 들어봤는데 오잉? 여기에 숫자가 없어. 그러면 2.0에 그게 지금 종료 7일 전이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랜딩 페이지가 1.0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종료 연장을 해야 되는 상품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2.0으로 가라고요. 네. 개선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당황스럽죠. 그죠? 여기에 숫자가 떠서 갔는데 여기에 없어. 뭐 이런 경우 2.0으로 가셔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상품이 다 종료가 됩니다. 거의 이제 판매하시는 이제 초보 판매자분들이 대다수가 2.0으로 등록을 하시고 90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본인이 몰라. 왜? 연장을 안 했으니까. 갔는데 없는 거야. 없는데? 뭐지? 이렇게 하다가 못 보고 지나치면 상품이 그냥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난 그게 싫어. 팁을 하나 드리면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얘를 누르죠. 그러면 상품이 막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그냥 클릭해요. 다. 전체 선택 하시겠죠? 그때는 판매 기간 연장을 눌러. 90일이죠. 그냥 눌러요. 90일이 그러면 또 연장이 된 거야? 맞아요. 맞아. 연장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참지 마. 한 번 더 해. 이렇게 눌러. 그리고 판매 기간 연장해. 그리고 90일 또 눌러.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등록할 때 90일 설정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고, 또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면 39, 27, 며칠이야? 270일이 연장이 된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건드리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4번 하세요. 4번. 네. 4번 하면 4, 9, 36. 네. 5일이 모자랍니다. 네. 그러면은 깔끔한 성격이니까
네. 오일 선택해서 살짝 더 늘려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하지만, 네, 해야 되는 거. 네, 우린 판매자입니다. 안 되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마구마구 하세요. 뭔가,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 저 7이 떴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고민하지 말고, 다 같이 클릭하고, 판매기간 연장 90일. 다 같이 클릭하고, 판매기간 연장 90일. 계속해. 그냥 해버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저는 되게 똑똑하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거든. 근데 90일 저 때문에 저 보기도 싫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진짜 HS는 이걸 몰랐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걸 모르면 어떡해. 아이, 희경님은 1000개가 중지됐다고? 사실 저도 27개 중지됐었어요. 네. 2.0 처음 나왔을 때 등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품이 사라진 거예요. 광고비가 안 나가. 광고비가 제로야. 그리고, 이게 뭐야? 왜 제로가 뜰 수가 있지? 그래서 상품을 찾아봤는데 안 나와. 이런 시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 경우였다라는 거죠. 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게 말하는 거야. 알려드린 것도 아니지 뭐. 호수님 진짜 몰랐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이라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조금 더 스마트해지셨습니다. 네, 오케이. 날로 성장하는군요. 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은데 뭔가를 탁탁탁 해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 오케이.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가요. 뭐 많이 클릭해요요. 뭐를 많이 클릭해요. 주문 관리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요약된 거를 클릭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고 좀 나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네이버 갔잖아. 지마켓을 갈 거야. 나 이것까진 이해해. 여기다가 이렇게 지마켓 검색하는 사람. 나 이해하거든요, 이거? 이해해. 나 이거 완전 이해해. 근데 지마켓 좀 접속하세요. 나 이것도 이해하거든요. 이게 정석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놀라운 거. 제가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는데, 지마켓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이버를 검색해. 그랬더니 네이버를 지마켓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기다려봐요. 이런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오더 요 밑에 있지 이거. 이거 클릭하는 사람들. 와, 내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너무 놀라가지고 저렇게 해도 지마켓을 접속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서 사람 본단 말이야.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가. 근데 상품 관리에서 아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그냥 클릭하면 편하잖아요. 이 클릭하면 되게 편한데, 이거 상품 번호로 이렇게 해갖고 검색하든가, 굳이 요걸 또 막 이렇게 클릭해갖고 아닌 애들은 이렇게 다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검색하는 사람 내가 봤는데, 네. 얘기 괜히 꺼냈나? 보시다가 저거 난데 그러고 열받아서 그냥 나가시는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는 조금 더 간편하게, 네, 간소화할 필요는 있더라. 요약 관리가 맞죠? 그죠? 네. 찔렸습니까? 네. 넘어가죠. 네, 세팅부터 합시다. 이 얘기는 이 조회 항목 설정을 좀 누르셔야 되는데, 주문 관리에 보면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요. 여기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주문 관리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에 조회 항목 설정이 다 붙어 있어요. 여기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요 제휴사명. 얘는 이렇게 얘는 어디에? 맨 앞으로 좀 가져와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이 배열을 뭐랑 똑같이 해라? 내 택배사의 필드 값이랑 똑같이 좀 해라. 제휴사명이 이렇게 앞에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딜 타고 들어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쇼핑아웃인지 다나와인지 애누리인지 네이버인지 등등등이 보여. 옛날에 막 쿠차 있을 때는 쿠차도 떴었어요. 이거 어디로 타고 들어오는지는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공란인데요? 그럼 옥션이랑 지마켓 들어와서 그냥 바로 구매한 고객이에요. 그러면 이 구분점을 나눠 놓으면 100% 신뢰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구분점이 내가 만약에 10개의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3개가 제휴사야. 그리고 7개는 그냥 이 사이트에서 샀어. 그러면 마케팅의 초점을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광고에.
근데 가격 비교를 이게 막 8알이야. 제휴사명에 그냥 다 네이버 뭐 다 나와 애누리. 가격 비교가 8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2할이야. 그러면 가격 비교에 힘을 주시는 게 맞겠죠. 어떻게 하면 저게 쿠폰이 더 많이 꽂힐까? 가격 비교를 형성해서 내가 경쟁 상품을 내가 등록해갖고 서로 할인율을 막 싸우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쿠폰을 조금 더 적용하게 만드는 뭐 이런 식의 좀 판매를 한다든가. 뭐 그거는 뭐 나름의 뭐 스킬이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요거 조회항목 설정을 하셔라.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오늘 또 스마트해지셨네요. 그죠? 재밌어요? 제가 어제 좀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년에 한 12번 정도 목소리가 이래요. 제가 요즘에는 술을 많이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저께 술을 먹었습니다. 회식이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또 이래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보이죠 이거? 보여요? 다음 쇼핑하면 어쩌고 광고 다음? 광고 안 했는데 다음에? 클릭하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필드값 보통 택배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수령인명, 수치인명이라 하죠. 나의 우편번호, 주소, 휴대폰, 1, 2 하나만 요구하는 데가 있고 주문번호, 추가 구성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송 메시지 요 정도의 순서잖아요. 그거를 쭉 이렇게 해놓으면 필드값을 똑같이 해놓으면 내가 엑셀을 작업할 때 이거를 여기 영역해서 붙여넣고 또 여기에서 두 번째 붙여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여기 수령인 면부터 쭉 복사해서 쭉 넣는 거야. 저는 이거를 그럼 이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라고 하면 마켓 구분하려고요. 마켓마다 얼마나 팔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매일매일 통계 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판매를 굉장히 데이터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이 몇 개가 나갔다를 우리가 매일매일 집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얼마가 팔려서 오늘은 광고비 대비 내가 얼마를 벌었구나를 매일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아니구나. 대답이 없네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광고 대비 이익이 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물건을 어떤 색상을 잘 팔고 있는지 그쵸? 그리고 하세요? 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쌓아야 그게 내 재고의 어떤 순환을 조금 더 최적화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의 뭐 내비게이션을 짠다든가 그 다음에 뭐 광고를 할 때 어느 상품들을 뭐 메인으로 태울 건지 내 썸네일은 어떤 상품을 보여줘야 되는지 등등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야지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야, 너 그레이가 많이 제일 팔리잖아. 너 그레이를 해. 이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네. 네, 신규 주문이죠. 전체 클릭, 주문 확인. 읽지 마요. 그냥 확인. 자세히 읽는 사람이 있어. 안 그래도 돼. 그냥 확인. 네. 요렇게. 판매 취소. 자, 신규로 주문이 들어오면 플러스 1점. 판매 취소를 하면 마이너스 1점. 똑같아요. 그죠? 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판매 취소는 내가 하는 거다 아니다? 내가 하면 안 된다. 고객한테 취소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누르면 몇 점? 마이너스 5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예민하고 막 지마켓에서 너는 마이너스 5점 판매자니까 너 상품 다 종료해.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해요. 지마켓이 전체 사이트에서 가장 관대합니다. 셀러한테. 뭔가 정책은 좀 많고 빡빡하고 힘든데 그 정책은 지마켓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말 나온 김에 약간 사설을 풀어드리면 지마켓이 되게 오랫동안 1등 마켓이었잖아요. 그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외국계 회사였고 지금은 이제 지마켓 글로벌 그 신세계 이마트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국내에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규모면이나 그 어떤 되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공정이나 이런 곳에서 항상 그 어떤 기준을 내릴 때 지마켓에 그렇게 먼저 해요. 그래도 왜 이렇게 지마켓은 셀러들을 못 살리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계속 공정위가 지마켓한테만 뭐라고 해요. 그럼 지마켓은 그거를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그냥 만들잖아요. 그럼 실버가 그걸 해. 인터파크 그걸 해. 이런 순서였어. 근데 요즘에는 왜 계속 지마켓을 괴롭힐까요? 저는 그냥 약간 궁금하긴 해. 이 사담인데 지금은 좀 다른 사이트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많은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데?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죠?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많은 사이트가.
아, 근데 이상하게 거기는 이제 안 건드리더라고. 뭔가 빨리빨리 건드려갖고 거기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이 없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오징어에 뭐라 그러더라? 오징어 집자득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확인 누르는 겁니다. 넘어와서, 여기는 세팅부터 합시다. 아까 이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세팅 하시라고요. 네, 조회 항목 설정. 이거 어려워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천천히 다시 보세요. 잘 보입니다. 순서 배열하면 돼요. 넘어가고. 뭐야? 왜 뒤로 가 자꾸. 그리고 신규 주문을 발주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배송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죠. 이제 발송 처리 직전. 그래서 여기는 발송 처리가 있고 판매 취소가 있어. 여기 역시도 판매 취소를 내가 누르는 건 아니다. 웬만한 고객한테 부탁해라. 어차피 그 취소하는 사람은 연락 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품절일 때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난데없이 그냥 나 품절이라고 이거 클릭하고 취소 눌러버리면 고객한테 전화 오잖아요. 미친 거 아니냐고. 네. 아니에요? 맞을걸요? 네.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고객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라. 가끔 가다 고객이 그래요. 당신이 해. 끝까지 당신이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한 10,000명 중에 1명 나오거든요? 그 10,000명 중에 1명이 저를 괴롭히죠. 그럴 때는 누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걸 누르지 말고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발송 처리 개별적으로 할 때는 다시 또 얘가 앞으로 왔네요. 네. 요렇게 택배다 선택하고 필드 옆으로 밀면 보이는 거예요. 필드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면 얘가 보여요. 택배 선택하고 송장번호 그대로 넣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정일 입력하는 건데 판매처도 옆에 있었잖아요.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이것도 관대. 지마켓이 제일 관대. 어떤 사이트는 이거 일주일밖에 못 밀어요. 열받는다니까. 그러면은 고객한테 전화해서 다 취소해야 되는 거야. 나는 8일째부터 출고할 수 있는데 최대한 밀 수 있는 게 7일이야. 그러면은 다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7일은 무슨 기준으로 만든지 잘 모르겠는데 지마켓은 이거 내년 오늘 며칠이야? 내년 7월 14일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정일을. 묵혀뒀다. 1년 쭉 묵혔다가 고객한테 23년 7월 14일 날 출고하겠습니다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기타 선택하시고 사유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1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사유는.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진짜로. 쭉 밀 수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통 언제 사용하냐? 명절. 그럴 때. 아니면 뭐 징검달인데 난데없이 정부에서, 나라에서, 뭐라 그래?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대체휴일이구나. 대체휴일. 이런 거 막 줄 때. 쭉 쉬잖아요. 그죠? 판매자들한테 그렇게 쭉 쉬는 기간이 많으면 정말 짜증이 나는데 그 쭉 쉬는 기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정일을 뒤로 미루셔야 됩니다. 뭐 요런 기능들이야 뭐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량 발송 처리를 이제 하시는 건데 이거는 아까 필드 값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대량 발송 처리를 할 때 요 지금 빨간색 네모 4가지를 물어봐요. 입력하게 돼 있어. 아이디, 주문번호, 택배 사명, 송장번호. 이 4가지를 넣게 돼 있는데 택배 사명이랑 송장번호는 내가 택배 프로그램에 넣었다가 빼면 알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미리 아이디랑 주문번호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대량 발송 처리가 안 돼. 뭐 특별한 솔루션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솔루션 쓰려면 월에 막 5만원, 8만원씩 나가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아깝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로 막 하거나 막 이러는데 하나하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는 솔루션 안 써요. 저는 아직도 그냥 이렇게 해요. 보시면은 아이디랑 주문번호를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보통 이거 정리 안 해놓거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요 화면에 저는 아이디 주문번호를 어디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붙여놓고 정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요런 식으로. A, B, C, D. 고민하지 않아. 딱 4개만 이렇게 딱 이걸 엑셀에 그냥 저장해놔요.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요 위에 필드값 이렇게 해갖고 그럼 요 필드는 내 맘대로 작성해도 돼요. 네,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 똑같아야 돼. 이름이 다 똑같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똑같아야 된다. 요 이름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이 주문이 들어온 걸 엑셀로 다운받으면 여기에 위에 이 필드 보이시죠? 아이디, 주문번호.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놓으면 돼. 이 상단은. 나머지 것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송장 택배 프로그램을 돌리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바뀌니까 이건 하는 거고.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해놔? A, B, C, D에 얘네들을
요 주문에서 찾아갖고 그대로 이렇게 붙여놓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뭐다? 이베이, 뭐 지마켓, 뭐 옥션, 대량 발주, 뭐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왜요? 아니면은 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거, 기분 좋은 대량 발주,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은 아니면 상쾌한 대량 발주, 뭐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네. 깔끔한 대량 발주, 뭐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대량 발송 처리를 해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드 값에서 주문 관리에서 좀 볼만한 게 뭐가 있냐? 상품 번호 바로 날라가야지. 응? 이 코드가 내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코드인가? 그거 확인할 때 이제 클릭해서 넘어가 보잖아요. 몇 번 안 누르죠. 초반에만 필요하니까. 바로 가기 필요하고. 이제 판매 금액. 1.0으로 파시는 분들은 판매 단가랑 판매 금액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추가금을 붙여서 파는 판매자라고 한다면 표면에 설정한 단가와 실제 고객이 구매한 금액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필드를 좀 보시는 거고, 2.0으로 파시는 분들은 상관없죠. 어차피 표면가가 구매가니까. 그리고 배송비 금액에 선결제 상품이 있거나 무료 배송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잘 오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잘 이렇게 작성되고 있나?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구매 쿠폰 적용 금액은 잘 안 봐요. 근데 보는 이유는 정산 예정 금액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좀 더 빠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쿠폰이 적용된 거거든요. 늘 얘기합니다. 자, 메모장을 꺼내서 늘 얘기하지만 계속 물어보시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보면, 정상적인 수수료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죠. 정상 수수료. 자, 15%는 뭐예요? 2%가 더 붙은 거야. 가격 비교를 타고 온 고객. 구매했을 때 15%, 2% 더 떼요. 연동 수수료라고 해서. 거의 다 있죠? 그죠? 스마트 스토어도 자기네 거면서, 스마트 스토어도 자기네 건데 결제 수수료가 3.74면 쇼핑 연동 수수료 2% 더 받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건 다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옛날에 1%였는데 어느 순간 지수도 모르게 1%가 더 올랐죠. 그래서 2%입니다. 네. 그리고 쿠폰 할인 금액의 15%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부담하는 형태. 요 형태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가요. 자, 여기는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왔을 때 이게 가격 비교를 타고 온 고객에게 중복 적용을 할까요? 이거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뭐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그냥 퀴즈. 이따가 퀴즈 내려면 조금 시간이 끌리는 것 같아갖고 그냥 얌생이처럼 지금 그냥 할게요. 자, 쿠폰 할인 금액의 15% 판매자가 부담해 가격 비교를 타고 온 고객에게 중복 적용을 할까요? 1번 응, 2번 아니. 자, 정답을 외쳐주세요. 안 하겠죠 하면 욕하죠. 중복 적용을 할까요? 정답. 아직 안 친 사람 있어요? 정답 2번이죠. 중복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이걸 타고 온 고객은 그냥 연동 수수료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쿠폰 적용을 보는 거고. 그래서 왜 가전을 파는 사람들이 할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행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할인을 하는데 가격 비교에서 적용된 금액이 유리하냐, 아니면 타고 와서, 아니 그냥 바로 직접 들어와서 그 뭐 가전 데이에 행사한 쿠폰을 받아갖고 사는 게 싸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져요. 네, 되게 신기해요. 고객이 귀신같이 알아. 그리고 MD든 판매자든 협의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고 미리 그거는 연동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밖에 표면가가 그냥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하고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제 쿠폰이 막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은 자꾸 지마켓에 들어와. 네가 들어와야 확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인지를 고객들한테 굉장히 심어주려고 그런 마케팅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마케팅 흐름이 있어요. 기업들이 하는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가격 비교에 무조건 태워가지고 AI가 그거를 막 1,000원이라도 더 꽂아갖고 밑으로 막 내렸단 말이에요. 최저가를 막 만들어갖고 상단에 보여지게 해서 그걸 끌어당기는 거를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 기업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완전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니야? 야 뭐 특정 그렇게 내린 판매자만 막 판매가 되고, 이걸 고객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하면
고객이 결국에는 우리가 싸우는 그 틈에 계속 내려가는 판가의 어떤 금액을 사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좋은 거 할 때 고객만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 판매자도 안 좋아, 기업도 안 좋아, 누구만 좋아? 네이버랑 그 다음에 고객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비 포기해. 대신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락인시켜. 클럽, 스마일 클럽으로 막 데리고 와. 대신 페이백도 해줄게. 막 이런 것도 막 해갖고 이제 막 할인 쿠폰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쌓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켓으로 들어와서 확인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트렌드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기업이 뭘 하기 시작해? 락인 서비스를 하기 시작해. 네이버에 뭐 프리미엄 멤버십, 로켓, 와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스마일 클럽, 또 뭐 있나요? 뭐 하나 더 있나요? 그래서 고객들이 진짜 영악한 게 뭐냐면 이 세 개를 다 가입해놔. 왜? 다 페이백을 안 주니까. 결국 기업이 멤버십으로 또 장사를 한 거야. 다 같이 치킨 싸움을 막 한 거지. 그랬더니 고객이 아싸, 야 이거 다 페이백 되는데 할인율이 더 커져. 막 이렇게 마일리지도 더 줘. 이러니까 이거 가입하고 저거 가입하고 이거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락인이 아니야. 뭔가 락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행사가 이제 필요한 거야. 쿠폰 발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하는 거 다 그냥 트렌드 이게 흐름이야. 지금은 행사를 엄청나게 하면서 쿠폰 엄청나게 발행해. 대신에 연동 수수료 이런 것들 안 줘도 되고 제휴 수수료 안 줘도 되니까 그거에 따라 어떤 상쇄되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뭔가 또 행사를 막 할 때 판매자 야 할인 금액의 50%는 네가 또 부담해.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빅스마일 데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의 형태의 판매를 보면 무조건 가격 비교에 최저가가 찍혀야지만 물건이 팔리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켓에 행사를 너무 많이 해주고 나는 행사 참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수수료가 딱 적용되는 그 순간 뭔가 가격 비교에서 막 팔리던 그 어떤 최저가의 기준의 흐름이 내가 그냥 정상가로 팔고 있는 이쪽 사이트에서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막 판매량이 나오는 거야. 그게 요즘에 겪고 있는 사장님들의 어떤 판매 루틴일 겁니다. 네. 맞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본 내용으로 좀 넘어와서, 여기 이제 통계를 낼 때 쓰는 공간이죠. 뭐냐면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 여기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구분점을 세워드리면 배송 중 배송 완료는 현재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았고 일단 내가 보낸 상태, 배송 완료가 된 상태. 여기에서 전제를 깔아드려야 되는 건, 그럼 정사는 어떤 방식이에요? 라고 하면 출고했잖아요. 고객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구매 결정을 딱 눌러줘요. 그럼 D+1일이에요. 보통 택배가 1박 2일로 간다라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짜증나. 갑자기 이 얘기하는데 짜증이 나네. 보통 4, 5일 걸려요. 열받아. 아무튼 이게 1박 2일로 가. 그리고 고객이 받자마자 아주 착한 고객이야. 구매 결정을 딱 눌러줘. 그러면 3일 정산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형태. 근데 눌러주나요? 거의 잘 안 눌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완료 플러스 8일. 이게 기본적인 정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틀 더하기 8일 하면 10일. 그럼 플러스 1일이니까 11일. 뭐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이제 여기 있는 상태. 구매 결정 완료는 아주 착한 고객들이 눌러주는 상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수령인명으로 찾게 되는데, 가끔가다 고객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수령인명으로 하지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구매자 이름 막 부릅니다. 어지럽죠. 그러면 검색해서 안 나오는데 혹시 구매자 이름인가? 다시 물어보지 말아요. 고객이 짜증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매자 이름 바꿔준 다음에 찾기 들으면 귀신같이 나오죠. 그죠? 본인이 어떤 이름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김민정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수치인 이름이 김인 거야. 김. 그래 뭐야 이 사람. 이래갖고 왜 수치 전화했어요? 수치인 이름 김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김민정인데요 이러더라. 수정할까요? 그랬더니 예 수정해주세요 이러더라. 수령인 이름에 주소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검색하라는 거야. 한장한다니까요. 그리고 영어로 올 때 그거는 뭐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영어를 못하니까. 어제도 파파고 돌렸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클릭하면은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옥션 지마켓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송 정보 수정, 송장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판매자 직접 상품 신청이 있어요. 그래 판매자 취소를 누르잖아요. 아까 판매 취소 누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객이 네가 좀 해 이렇게 하면 배송 중으로 돌려버려 일단.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클릭하고 판매자 직접 방문 신청한 다음에
다시 반품 요청 가가지고 반품 완료 찍어버리세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내가 취소하는 방식인 거야. 다시 설명해요. 고객한테 그 대신 안내는 해야 돼. 배송 중으로 배송됐다라고 안내 문자 갈 거고 반품됐다라고 갈 거예요. 알림이. 그걸 갈 거예요. 이게 안내를 해주고 취소를 계속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송장을 넣어서 배송 중으로 돌려. 그리고 바로 배송 중 배송 완료로 와갖고 얘를 클릭하고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을 눌러서 반품을 완료시켜버리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럼 취소잖아요. 결국엔. 물건은 안 보낸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 교환 신청 이런 거 있는데 보통은 교환은 당신 해주세요라고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 자기가 알아서 신청하지. 귀신같이 해 그건. 그리고 전체 주문 엑셀 다운로드 있고요. 구매 결정 완료 쪽에 오면은 뭐가 사라지죠? 이 필드가 싹 다 사라지죠. 여기 보여지는 필드가 싹 다 사라져. 그냥 정산 예정 금액 보기 있는데 보통 안 눌러. 이게 구매 결정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필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판매된 판매 데이터를 보고 싶어. 이걸 판매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배송 중 배송 완료에서만 뽑고 구매 결정 완료에서만 뽑고 이게 아니라 양쪽을 다 뽑아서 엑셀로 합쳐주고 뭔 작업을 해? 컨트롤 F 결제 완료를 검색하면 그게 쭉 하고 나오겠죠. 합산된 거여서 그렇게 찾으셔야 돼. 일주일의 판매 데이터는. 내가 매일매일 통계내는 사람이라면 이거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완료 이렇게 나와서 좀 양쪽을 다 데이터를 정리하셔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일괄 배송 공지는 상품 관리에 있어요. 상품 등록 변경에 판매 상품 일괄 공지. 근데 이게 주문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장표를 떴는데 판매 상품 일괄 공지는 상품 등록 변경에 있다. 황새 페이지 상단에다가 이게 배송이 이렇습니다. 혹은 언제 입고가 되니까 이 상품은 좀 기다리세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지해 줄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G마켓은 약간 에디터. 와꾸라 하나요? 와꾸가 좀, 레이아웃, 오케이. 레이아웃이 좀 짜여져 있어요. 근데 옥션은 에디터야 그냥 뭔가 이상한,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상세 페이지 넣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넣는 거 싫으신 분들, 막 깔끔한 성격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그리고 디자인을 되게 잘하시는 분, 뚝딱뚝딱, 우리 차장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옥션은 어떻게? HTML 작성해가지고 기깔나게 이제 탁 이미지로 쫙 기아집 까치 딱 그려주면서 그냥 즐거운 추석 되세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하지. 네, 나 같은 스타일은 이제 포토샵 안 하니까 바로 그냥 텍스트 쳐버립니다. 네, 주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팁 드렸죠. 이거는 좀 번외의 팁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14일이잖아요. 그냥 9월이라 치고 추석이 15일부터 17일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배송 마감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일주일 전부터 배송 마감 공지를 막 띄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지 마요. 보자마자 배송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런 고객이 있어. 읽지도 않고 상대 페이지를 그렇게 열심히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고객은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송 마감되는 날 다 끝나고 아주 여유롭게 그때 그냥 업로드를 하세요. 어떤 형태든. 그러면은 쭉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뽑아먹을 거 싹 다 뽑아먹고 이제 배송 안 될 때 그냥 공지 띄워주고 이게 정상입니다. 서비스가 미리 띄워줘서 내 그 어떤 판매자의 어떤 부지런함 그리고 공지를 되게 철저히 하는 그런 판매자로 보여지고 싶은 욕구는 알겠는데 그거를 하면 주문이 떨어진다니까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내 기업의 어떤 매출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은 서비스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정신 차리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 이렇게 질문이 막 와 있네요. 뭐야? HS님이 영어를 잘할 리가 없어요. 판매 기간 연장 90일을 모르는데 영어를 잘하면 뭐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저희 직원으로 간택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요? 저희는 영어 잘하는 사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보다 잘나 보이거든. 자꾸 영어 하면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주문 취소할 경우 마이너스 5점인가 3점인가 그래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5점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거 누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배송 중으로 돌리고
반품 처리를 해버려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전제가 뭐였어요? 고객과의 통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배송 중으로 갔다가 반품 완료로 알림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이 왜요? 이러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주 받는 질문 같은 거를 좀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아주 피곤합니다. 언제 배송되나요? 언제 배송 와요? 내일 와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와요? 아유 어지럽죠. 그죠? 오늘 배송되나요? 1월 7일 안에 받을 수 있나요? 1월 8일인데 그 전에 받나요? 출국이 어떻게 1월 8일인데 이게 언제 거냐면 보통 이게 그 하루 전 아니면 이틀 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남기는 사람들이. 말이 되냐고. 출국이 내일이 있고 모레인데 인제 와서 가방을 사고 있는 게 말이 돼.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알림에도 막 진짜. 야, 오늘 주문하면 언제 오나요? 야, 이건 읽을 때마다 머리 빠져. 진짜. 가슴이 먹먹해진다니까. 가방 어떻게 여나요? 가방 못 엽니다. 네. 대학 나왔는데 가방을 못 엽니다. 진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런 것들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안내 좀 해줘라. 근데 어차피 고객은 안 읽는다. 근데 안내는 해야 한다. 숙명 같은 거죠. 다음에 조회 항목 설정에 클레임 관리인데 교환이든 취소는 말고 교환이든 반품이든 이 좌측에 보시는 게 환불 승인일이잖아요. 이게 반품이겠죠? 얘는 교환이겠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볼드 돼 있으니까 눈길이 글로 갈 텐데 그거 그냥 볼드 안 돼 있다 생각하세요? 반품 송장 번호랑 환불 승인이 붙어 있죠? 교환 수거 완료일이랑 교환 수거 송장 번호 붙어 있죠. 왜 붙여 놨을까요? 송장이 뜨면 집화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빠른 환불이든 뭐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집화가 됐느냐가 제일 중요해. 일단은. 그래서 저기에 송장이 뜬 게 딱 보이면 여기도 장표 떴을 텐데 이렇게 송장 뜬 게 보이면 집화가 됐구나. 나한테 오겠구나. 근데 안 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재접수를 해줘야 돼요. 고객한테 전화해서 가져갔어요? 물어보지도 마요. 그냥 해.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뭐 송장은 안 뜨지만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해갖고 내가 반품 완료 찍어주는 거야. 이게 100%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해서 발송 처리, 취소 처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물건을 보냈는데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겪는 경우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배송 중으로 돌려놓고 포장을 해라. 이 얘기가 이제 그 판매자들끼리의 뭐라 그럴까요? 그 정석? 판매자의 정석 뭐 이런 걸 좀 써볼까 내가?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발송 처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를 발주 확인 눌러놓고 데이터 뽑아서 배송 중으로 안 돌려놓고 그거를 그냥 작업하고 있는 거야. 포장대에서. 택배 아저씨한테 이제 가져가면서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고객한테 취소가 들어온 거야. 발송 처리하려고 하는데 숫자 1이 취소에 뜬 거지. 여기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이제 발송 처리가 그래서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함정은 고객이 취소를 했는데 여기에 발송 처리 있다고 해갖고 내 맘대로 여기를 발송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 와요. 고객한테. 난 안 받는다. 네가 알아서 해. 난 택배비 못 문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런 식의 배째야. 그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배송 중으로 그냥 넘겨놓고 포장하다가 만약에 고객이 전화해서 요즘에도 고객이 아주 야갔어요. 간선 상차 안 됐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 간선 상차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선 상차 안 됐던데요. 막 이래. 막 어지럽죠 갑자기.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간선 상차 안 됐다는 건 아직 그 택배사의 그 인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취소해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택배 아저씨가 스캔을 찍으면서 이제 싣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 물건 빼면 되니까 얼른 뛰어가서 싹 빼면 됩니다. 요즘에 고객도 호수님 다 알더라고요. 업자가 아니더라도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이 내가 봤을 때는 판매자의 경험을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은 다 도전을 해서 그 정도는 거의 다 아는 것 같고 우리나라 택배가 워낙 잘 돼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고객들이 다 알아요. 자, 반품 빠르게 넘어갑니다. 반품 처리 있고 교환 처리 있죠?
그 다음에 택배 정보 수정 있죠. 왜 그럴까요? 반품을 교환으로 하고 교환을 반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택배 수정하라는 얘기죠. 보상 요청은 왜 있냐? 빠른 환불이 됐어. 근데 받아봤는데 물건에 이상이 없어. 왜 빠른 승인이 왜 된 거야? 고객 전화해요. 고객이 뭐 택배비 송금하려고 그랬어요. 혹은 저는 그거 부담 못 하겠어요. 택배비 내기 싫은데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가끔가다. 제정신인가?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하고 이게 딱 해갖고 보상 요청 눌러요. 고객이 개진상임. 막 이렇게 해갖고 써.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건 감당할 수 없으니 지마켓이 통화해주세요. 상품 완전 멀쩡하고 자료 다 남겨놨는데 고객이 이러네요.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상담원이 전화하죠. 고객한테 확인을 위해서. 해봤는데 진짜 그래. 그러면 나한테 캐시로 배송비를 넣어줍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교환 처리를 반품할 수 있어요. 여기도 택배 정보 수정할 수 있죠? 그쵸?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자, 택배비. 이렇게 돼 있죠. 환불금 차감되기. 가장 아름다운 고객. 그 다음에 이미 결제함. 정말 좋은 고객. 근데 여기에 갑자기 구매자 기책인데 판매자 직접 송금이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뭐지? 왜 직접 송금을 해놨는데 연락도 없고 뭐지? 이런 상황이면 얼른 고객한테 전화해서 배송비 주세요. 계좌번호 안내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계좌번호 안내하고 받으실 때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리면 개인 통장으로 받으시면 5년 묵혔다가 국세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맞으면 아파요. 진짜 아파요. 쌓이면.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 통장 그쪽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가끔 이 택배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으시는 분이 있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벌금 추징금이라고 하거든요. 추징금 더 내고 날라가신 분들 제가 여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션은 상세 보기 누르거나 아니면 고객 이름 클릭하면 뜨거든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셔라. 이렇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늘 판매자들이 얘기하는 입버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잘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지마켓이 2.0에서 4만 픽셀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얘를 자세하게 못 적는 상황이 왔었는데 9만 픽셀로 늘어나면서 FAQ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쭉 길게 들 수 있죠. 고마워요. 다 박수 치고 계시죠? 박수를 쳐줘야 일하시는 분들도 신나고 또 다른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채팅창에 이모티콘으로 박수를 좀 남겨주세요. 넘어가서 짝짝짝. 나 충전하기. 충전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 정상관리에 판매 예치금 관리. 클릭해요. 마지막 장표일 거예요. 클릭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복수 아이디 만들어 두신 분. 그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엉뚱한 계정에 충전을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서 이 광고하려는데 왜 나 돈 없는 거야? 막 이러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아이디 꼭 선택하시고 충전을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충전하면 취소 안 돼요? 아니 되죠. 여기 있잖아요. 귀신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마켓 클릭하고 그리고 충전하고. 이거 보지도 않고 위에 있는 탭 보지도 않고 그냥 충전하기 누른 다음에 지마켓에 광고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돈 떼먹어. 지마켓이 내 돈 떼먹었나? 막 이래. 아니죠. 옥션에다 충전하시고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이야.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거 충전하기 또 여기 이제 정상관리 들어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라는 게 있죠. 요번 7월에 하는 거죠. 탭 바꾸셔서 날짜, 기간 선택하시고 그거 쭉 나오면 지마켓은 엑셀로 다운할 수 있어. 옥션 그거 안 됩니다. 옥션은 내가 열심히 손가락으로 치거나 내 손가락을 못 믿으면 드래그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 그리고 빈 공간 엑셀에 걷다 붙여넣어. 그런데 그 내용만 찍 복사해서 뭘 바꿔줘야 되죠? 아시죠? 일반으로 바꿔주고 유형을 숫자가 아니라 그런 걸로 좀 바꿔줘야 돼. 바꿔주고 뭐하고 해갖고 일반 숫자로 다 만든 다음에 걔를 갖다 붙이는 이런 형태. 어느 사이트에 가면 기간을 설정을 해도 조회를 눌렀을 때 1분기만 됩니다. 2분기만 됩니다. 월별로 보여주지 않고 그것도 1분기, 2분기로 보여주고 어지럽죠? 그런데 월별로 내가 다 눌러갖고 하나씩 봐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지만 지마켓 옥션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3시 2분 전인가요? 갑자기 좀 텐션이 좀 떨어지긴 하던데 귀신같이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아까 퀴즈 낸 거에서 채팅창 조금 올릴게요. 퀴즈 낸 거에서 이제 광고성 임원이를 좀 드려야 되니까 최강 두산님이 제일 먼저 맞췄네요. 최강 두산 혹시 야구인가요? 두산? 아니면은 뭐 그러겠죠? 두산 팬이 가장 열성이던데. 네. 제 친구도 두산 팬. 두산 화이팅. 이경님이 웬일로 답을 틀리셨네. 그레이스 킴. 영광. 그레이스가 은혜인가요? 영광인가요? 모르겠네. 제가 신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레이스가 많아요. 김은혜. 은혜다. 그러네. 김은혜네. 김은혜님. 맞죠? 원래 김은혜님이 있지 않았나요? 차장님? 영어로 이름 바꾸신 것 같죠? 지금 약간 냄새나죠? 그렇게. 그리고 블랙 카리스마님 아쉽네. 맞췄으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틀리셔서 못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꿀팁 주신 이경숙님 최강 두산님 이렇게 두 분한테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소통을 할까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걸 꼭 물어봐야겠다. 혹은 뭐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 이것 좀 해줘요. 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약간 소통의 타임을 한 4분 정도 갔죠. 지금 3시 1분이니까 3시 5분까지. 고객이 후기 남긴 거 보려면 어디로 봐야 하나요? N사처럼 상품평 돼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에다 뭐 좀 달려고 뭐 그런 건가요? 있는데 구매평 관리가 상품 관리 있겠지? 없나? 거기 있다. 잠깐만. 구매 고객 관리. 여기 있다. 구매 고객 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고객 응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품평 관리라는 게 있어요. 다시 이거 화면 보여주면 되는구나. 이걸 왜 이빨로만 얘기하고 있어? 이거 보시면 구매 고객 관리, 고객 응대 여기 보면은 상품평 관리. 여기 넘어와가 뭐야 이거 왜 안 떠? 뜨네. 요렇게 보는 거야.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객하고 심하게 싸웠어. 막 욕하고 싸웠어. 판매 방해 아이디 관리, 블랙리스트, 블랙 컨슈머 관리. 저는 여기에 한 5명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안 풀어줍니다. 5명 정도 소장해놨어요. 제 보물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사랑한다고요? 처음에 전 광고 없이 진행해보고 싶은데 품질 지수가 상품 상위 노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나요? 이형님, 품질 지수가 사라진 지 5,900만 년이 됐죠. 사라졌다고 공지가 떴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품질 지수가 없어졌어요. 1.0에서. 가이드는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광고 없이 무언가를 한다. 상품 상위 노출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냐. 광고 없이. 제가 봤을 때 불가능이죠. 네. 가격 비교에 의존력이 강한 상품이다라고 하면 거길 타는 고객이 많다라고 하면 광고 없이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광고 없이 그냥 막 상위에도 노출되고 잘할 수 있을까? 그거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 광고 지금 말씀하신 광고에 혹시 포커스랑 프리미엄이 빠져 있는 건가요? 제외? 걔는 기본적으로 단다라고 생각하고 질문 주신 거면 다행인데 그냥 아무 생짜 일반 상품으로 그냥 올려놓으면 나갈까요? 라고 하면 한 개도 안 나갈 겁니다. 네. 가격 비교 타는 상품이 아닐 경우. 그룹핑할 때 카테고리랑 배송 정보만 같으면 다 묶을 수 있나요? 네, 대카테고리, 대그룹 기준. 대그룹 기준이고 이거 분야를 좀 넓힌다는 소문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배송 정보가 같아야 돼요. 우리 2.0으로 등록을 할 때 묶음 배송비가 있고 상품별 배송비가 있잖아요. 상품별 배송비를 하면 그룹으로 안 돼요. 그래서 묶음별 배송비 템플릿 생성해서 그 같은 템플릿을 쓰는 사람이란다. 사용하는 상품끼리 이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올려두면 판매가 되는 건 지마켓으로 직접 들어온 고객이 구매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찾기도 힘들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지. 그 상품을 찾으러 오는 고객이 막 많지도 않아.
취급도 안 해, 판매자들이. 그래서 막 광고도 없고 그냥 일반 상품이 떡하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막 알죠? 막 인형의 집 이렇게 조립 종이로 막 이렇게 집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상품들은 광고가 필요 없어. 그 얹어 놓으면 그냥 1페이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동일 기준에서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마켓의 기준에선 지마켓 옥션에서 먼저 등록한 상품이 먼저 나와요. 동일한 상품을 내가 5개를 등록하면 첫 번째 등록한 게 먼저 나와요. 무조건. 그리고 신규로 등록한 게 신규 그 힘을 받아갖고 조금 위로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무조건 일반 상품의 1페이지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파워 딜러가 조금 더 앞에 나와요. 그리고 뭐죠? 그거 고객 만족 우수. 걔네들이 또 앞에 이제 또 먼저 나오죠. 그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클릭을 막 이렇게 내가 막 해. 그런다고 그 상품이 올라가진 않아요. 지마켓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물건 하나 팔면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네, 차라리 그게 빠르겠죠? 그리고 용인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건데 일반 상품의 순위 노출은 포커스 프리미엄과 다르게 판매 건수보다는 할인을 많이 해주는 상품이 상위 노출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긴요? G마켓 랭크 순에 1번 3일간의 판매 건수 및 금액 이거 기억나시죠? 2번 거기에 서비스 점수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뭐지? 광고 구매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 혜택이라고 하는 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 혜택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게 판매자 할인이에요. 제가 10%에 3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건 한 개 판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그러면 20% 적용하면 6점을 받는 거고 맥스가 제가 알기로 70%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점수가 제가 알기로 한 언제 어디서 끊기더라? 어디 50% 구간대에서 그냥 끊겨요. 끊겨. 50% 구간대에서 끊기거든요. 그게 몇 점이야 그러면? 15점이 맥스일 수 있죠. 그 판매자 할인이 점수가 제일 커. 그리고 후원, 뭐 복수 구매 할인 이런 것들을 하면은 조금 더 받긴 하는데 판매자 할인에 비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희경님 거랑 붙여갖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신규로 등록을 했어. 재빠르게 동일 상품을 가장 먼저 등록해. 그러니까 선등록 후보정인 거죠. 제일 먼저 그냥 뭐 상세 페이지 있든 없든 텍스트로만 쳐갖고 그냥 일단 등록해. 등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할인 금액을 좀 줘. 안 팔렸으니까. 일부러 뭐 가격을 높게 해서 다운시키거나 뭐 말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딱 해서 그 상위로 가서 물건이 하나 나가. 물론 할인전 금액에서 수수료가 나가겠지. 대신에 그걸 그냥 내가 먼저 노출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물건이 하나 팔렸어. 그럼 딴 애들은 안 팔렸는데 나 혼자 팔렸잖아요. 그럼 나 위로 올라갔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할인을 빼고 정상가를 가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은품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사은품이 도움이 될 때는 그런 거예요. 고정 뭐라고 했지? 지도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업체에서 너야 이거 다 같이 39,000원에 파세요. 그러면 다 같이 39,000원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뭘 주냐의 싸움인 거죠. 정수기 렌탈은 한 달 렌탈 비용이 이래요. 계약 조건도 3개월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등등등이 있으면 정수기 파는 사람들은 렌탈인데 뭐야 씨 멘탈이 나가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가격을 할인하면 이제 대리점 계약 박탈이잖아요. 해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 하나 이제 하면서 내가 이 물건을 하나 팔면 한 6개월 정도의 렌탈 비용을 한꺼번에 정산을 받는단 말이에요. 본사로부터. 그러면 그 금액의 반을 어떻게 해? 그냥 사은품으로 때려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엄청나요. 그래서 그 후라이팬 세트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수기 파시는 분들이 렌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줄 수 있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다. 뭘 주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런 걸 좀 떠나서 이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사은품은 이 상품을 살 때 같이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좋죠. 뭐 예를 들어 애플워치를 팔 거야. 애플워치를 파는데 난데없이 뭐 아이폰 액정 필름을 주면 그건 사은품이 아니죠. 그죠? 애플워치 요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액정을. 그런 것들. 그냥 연관적으로 그게 필요한 상품을 주면 무조건 사은품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 요즘에 많이 주잖아요.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커피 그냥 내가 사 먹지. 이렇게 되죠. 그건 사은품이라기보단 뭔가 다른 의미죠. 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추첨제를 사용할 수 있지. 추첨을 통해서 뭐 하나를 더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비가 그쳤죠? 날 더워진다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삼계탕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